여러분, 건물이 그냥 우리가 사는 공간이 아니라 읽어야 하는 텍스트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다면 어떠세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의 아주 도발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대체 어떻게 건축의 정의를 뿌리부터 뒤흔들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도발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 건물이 우리에게 말을 걸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미스터리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4단계로 나눠볼게요. 먼저 건축을 언어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문법을 자연에서 찾아낸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그 이론이 어떻게 실제 공간으로 쓰여졌는지 보고요. 마지막으로 그의 유산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언어로서의 건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터 아이젠만이 어떻게 건축계의 모든 상식을 깨부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는지 그 시작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피터 아이젠만입니다. 직업은 건축가였지만 사실 그의 진짜 무기는 벽돌이나 콘크리트가 아니었어요. 바로 철학과 언어학이었죠. 그는 이 전혀 다른 두 학문을 건축의 심장부로 가져와서 이전에는 아무도 던지지 않았던 그런 질문을 던진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핵심 철학은 딱 3가지 아주 도발적인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건축은 언어다. 둘째, 그렇다면 기존의 낡아빠진 문법은 해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언어는 건축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다른 학문과 융합되어야 한다. 바로 이거였죠. 자, 이 스케치 한번 보실까요? 이게 단순히 어떻게 집을 짓겠다 하는 설계도가 아니에요. 아이젠만에게 드로잉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생각 실험이었던 거죠. 각각의 선과 면, 공간이 모여서 단어가 되고 문장을 만들면서 도대체 공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아니 근데 이 새로운 건축 언어, 그 문법은 대체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아이젠만은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 바로 자연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첫 번째 열쇠는 바로 L 시스템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식물이 자라는 방식을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주 단순한 규칙 몇 가지만 있으면 엄청나게 복잡한 식물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죠. 와, 이 그림이 그 원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죠. 하나의 줄기에서 시작해서 가지가 2개로 갈라진다는 이 단순한 규칙 하나를 계속 반복 적용했을 뿐인데 이렇게나 복잡하고 아름다운 나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L 시스템의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프랙탈 기하학이에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 부분을 확대해도 전체와 똑같은 모양이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눈송이나 복잡한 해안선, 그리고 방금 본 나뭇가지가 전부 이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바로 프랙탈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망델브로 집합입니다. 이 현란한 패턴의 어느 한 부분을 잡고 무한히 확대해도 전체와 똑같은 무늬가 계속해서 나타나죠. 정말 경이로운 질서 아닌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자기 유사성이라는 특징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아이젠만의 천재성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성장 알고리즘인 L 시스템, 그리고 자연의 구조 패턴인 프랙탈, 이 두 가지를 마치 레고 블록처럼 딱 가져와서 자기만의 완전히 새로운 건축 설계도를 조립해낸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머릿속에 있던 추상적인 아이디어들이 과연 어떻게 실제 건물로 번역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왼쪽에 있는 저 수학 다이어그램이 오른쪽에 있는 실제 건물이 된 거예요. 정말 놀랍도록 닮지 않았나요? 아이젠만은 말 그대로 자연의 성장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듯이 이전에 없던 건축 공간을 써 내려간 셈입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방식을 쓴 걸까요? 그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우리가 집 하면 당연하게 떠올리는 기능, 편안함, 효율성 같은 고정관념들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어서라도 공간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의 해체 방법은 이랬습니다. 먼저 형태와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요. 그리고 디자인의 주도권을 인간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넘겨버리죠. 그러고는 일부러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공간을 만들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예요.
그 공간에 들어선 사람이 여기 뭐 하는 곳이지?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이 시스템 안에서는 건축가의 역할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모든 걸 창조하는 마스터 빌더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생성해낸 여러 결과물 중에서 괜찮은 걸 고르고 다듬는 편집자가 되는 거죠. 이건 정말 건축가라는 역할에 대한 혁명적인 재정의였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젠만의 이런 급진적인 실험이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건축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았을까요? 그의 유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영향력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깊게 퍼져 있습니다. 자하 하디드나 램코라스 같은 거장들이 그의 직계 후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모든 건축가들이 쓰는 디지털 설계 방식의 이론적인 씨앗을 그가 뿌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축을 단순히 짓는 기술에서 생각하는 학문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하 하디드의 건축물 좀 보세요. 이렇게 유기적이고 복잡한 형태. 이건 아이젠만의 길을 열어준 알고리즘적 사고방식이나 컴퓨터 설계 도구가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의 영향력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 피터 아이젠만은 우리에게 건물이란 게 단순히 비바람을 막아주는 안락한 쉼터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건물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자극하고 심지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까지 자기만의 목소리로 말을 걸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걸 알려준 거죠.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우리 도시의 건물들이 하나의 거대한 언어라면 지금 이 시대의 건축은 우리에게 그리고 미래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이죠.